그 이제 공동체 마을이라 그러면은 그 예전에는 뭐랄까,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하고 달리 너무나 그 욕망 위주로 가고 뭐 환경도 파괴하고 뭐 질서도 없고 폭력적이고 모든 것이 약육 상쟁 그처럼 이렇게 이제 공동체성도 없고 이러니까 조금 우리끼리라도 이상 사회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조금 이제 동떨어진 어떤 전원 같은 곳에 몇십만 평 사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옛날에 주로 우리가 생각했던 주로 이제 공동체인데 지금 이제 공동체 운동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공동체 운동도 가끔가다 있긴 하지만은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 흐름은 그런 흐름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요즘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3, 40년만 해도 대부분이 농촌이고 도시의 비중이 별로 없었지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도시화율이 92%로 전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도시니까 그러면 도시인들은 완전히 공동체성이 파괴된 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할 수 없이 대부분 다 도시에서 살게 되는데 전 국민의 대부분이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해서 찾은 게 코하우징입니다. 공동주택, 코하우징. 그러니까 도시에서 공동체성 있게 어떻게 좀 서로 의존하면서 사이좋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코하우징 공동주택인데 스웨덴은 이제 요즘에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인데 스웨덴은 전 국민의 5분의 1이 공동주택에 산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코하우징이. 우리나라도 이제 급작스럽게 코하우징 운동이 엄청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그런 공동주택이고 하나는 이제 전환마을. 전환마을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기존에 있는 마을들을 어떻게 새로운 이제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마을을 어떻게 공동체성 있는 것을 전환시켜 볼 수 있느냐, 전환. 그러니까 이제 익산 같은 데도 아파트촌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구도심은 완전히 거의 황폐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황폐화되게 둘 것이 아니고 이걸 계기로 어떻게 공동체성을 강화해서 여기다가 어떤 사랑방도 만들고 북카페도 만들고 우리들 뭐 경로당도 만들고 해가지고 공동체성을 강화해서 그나마 이제 좀 옛날 시골 같은 공동체성 있는 모습으로 전환시켜 볼 것인가 하는 게 전환마을인데 이건 이제 영국에서 그 슈마흐 칼리지가 있던 그 토트네스라는 곳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유럽에서 급작스럽게 퍼지고 있는데 실은 영국이 그 유럽에서 시작되는 것은 다 동양에서 다 가져간 것이에요. 동양에서 가져간 것이고 우리들도 이미 다 하던 것이고 예전에 있던 말들 이제 뭐 이런 데서도 원불교 주변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끼고 또 실상사 주변 남원 산내면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다 했던 거고 풀무학교 중심으로 홍성에서도 다 했던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제일 해가는 곳들이 많고 그것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해보자. 국가적 차원에서 해보면 또 염려되는 바가 큰데 물론 돈은 많이 투하가 되지만 또 자발성이 없으면 또 공동체 수원데 산으로 가는 경우가 돈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문제도 없잖아 있는데 여하튼 이제 전환마을 운동도 하여튼 지방자치제와 국가적으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나라에 독박 육아 때문에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애도 못 낳겠다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그런데 어떻게 서울에서도 같은 서울바닥에서 살면서 발군들이나 은혜 공동체 가면은 저렇게 애들이 많고 애들을 많이 낳아 기르면서도 독박 육아라고 울지 않고 부모나 애들이 밝은 모습으로 함께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런 데를 더 탐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로 들 것은 이제 코하우징 중에서도 좀 독특한 곳인데 코하우징 중에서 여기는 이제 은혜공동체 그 도봉산 밑에 은혜공동체인데 여기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독박육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 젊은 엄마들 아빠들이 이제 경희대학교 앞에다가 이 정도의 절반 되는 그 공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얘들 혼자 갖기 요즘은 다 얘들이 하나밖에 안 낳고 막 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얘 돌보기도 또 힘도 들고 초보 엄마들이 힘도 들고 그러니까 혼자 키우기 힘드니까 우리 얘들을 좀 같이 좀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공동 육아를 시작한 겁니다. 이런 공간을 빌려가지고 아침에 이제 남편 출근하고 나면 이제 전부 다 애 손잡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거기다 그냥 애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한쪽에 수다 떨고 애들은 그냥 다 놀고 거기다 이제 부엌도 하나 이제 구석에다 마련해 놓고 밥도 같이 해 먹어가면서 낮에는 그렇게 이제 지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6, 7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도 있고 사람들께 이제 정도 들고 했는데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 지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다 헤어지게 됐는데 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낼 자신도 없었고 했는데 우리 6, 7년 동안 지내보니까 너무 재미도 있고 정도 들고 얘들도 형제들처럼 지들끼리도 정도 들고 했는데 여기서 각기 뿔뿔이 초등학교 간다고 헤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신감 얻은 김에 한번 우리가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 집짓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시작한 게 이제 이 은혜 공동체인데 2년 전에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제 잘 지었는지 멋있게 지었는지 뭐 50억 들고 했다는데 특급 리조트 같아요. 보면은 뭐 우리나라 건축상 온갖 상을 다 받았는데 뭐 도서관에 있고 뭐 악기 연주실 있고 댄스실 있고 뭐 식당 있고 세미나실 있고 뭐 별개 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옥상 테라스도 있고 정원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뭐 2층에 가면은 이제 공동체로 가면은 이제 얘들한테 다 점령 당해가지고 어른들이 좀 쉴 공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2층은 얘들 출입금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바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카페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별걸 다 만들어 놓고 얘들 다락방도 만들어 놓고 뭐 다 했는데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50명이 한 집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그 원불교도 일상 속의 수행을 강조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여기는 이제 종교의 미래에서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좀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잠깐 뭐 한 몇 분만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그 종교의 어떤 기능이 어떤 거기서 진리를 찾고 구원을 얻고 배움을 얻고 가르침을 받고 있던 이런 것이 종교의 주요한 기능이었다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그 진리를 찾고 얻어듣고 어른들을 뵙기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느 분이 훌륭한 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설법 잘하는 분이 있다 어떤 훌륭한 분이 얼굴이 환한 분이 어떤 분이 있다더라 그러면 몇 신리까지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거기서 막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가만히 핸드폰만 열면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하버드 대학 교수라든가 뭐 달라이라마라든가 법문도 그냥 다 5분으로 핵심 엑기스만 요약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앉아서 다 봐버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심리, 이심리 찾아가서 볼 필요도 없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기능이 그런 식의 기능은 종교의 기능이 아니고 앞으로 시대의 종교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아까 인문학적 성찰 왜 우리가 어떤 흐름이 포유류 동물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관계를 힘들어하고 하면서 이제 동굴 속에 피난한 그 동물들처럼 우리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입고 전부 다 혼자 숨어 살게 되는 심리를 갖게 되면서 전부 다 외롭게 되는 고독한 개인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외로움이 또 가장 큰 문제를 낳기 때문에 외로움을 보완한 뭔가를 심적으로 늘 갈증을 찾게 되는데 옛날 진리의 등불을 찾는 것 이상으로 외로움을 보완할 것을 당대의 가장 큰 우리의 갈증인데 그것을 같이 붙여서 뭐 부부관계를 맺고 새끼를 낳고 그럴 자신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그 공동체적으로 외로움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종교다. 그래서 종교가 앞으로는 진리의 등불로서 기능이 아니고 공동체적 외로움을 달래줄 보듬어줄 사랑의 품으로 관세음보살처럼 품어줄 이 기능이 앞으로 종교의 기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제 여기 이제 의뢰 공동체 여기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돈을 모아보니까 종잣돈이 자기들이 3억밖에 없었대요. 3억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공동에 사람들 모여서 산다 그러면은 지방자치제고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일가구 이주택하고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따로 자기 집 두고도 공동주택 해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저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서울시에서도 거의 1% 저리로 이렇게 융자를 해줘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 돈이 자기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상업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10억인가를 그렇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그걸 받아서 200평 땅을 사고 땅을 이제 저당을 잡히고 새마을 공고에 융자를 받아서 이제 45억 들여서 집을 지었대요. 이렇게 멋있는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시도를 했던 분들이 몇 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 필지를 다 각기 개인이 분할해서 소유권을 갖고 이런데 한국 사람들은 도중에 또 실증 내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 또 자기 지분을 어디 부동산에 내고 팔아버리고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체 조합을 설립해서 소유권은 조합이 갖고 개인은 이제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고 설사 이 사람이 거기서 못 살게 돼서 나가거나 외국에 발령을 나거나 해서 이제 외국에 가거나 하면 보증금만 내주면 간단하니까 그렇게 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 살면은 이렇게 함께 하면은 보통은 사회에서는 모든 게 n분의 1이 딱 정해져 있는데 공동체는 n분의 1이라는 게 없어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전세금 1억 500만 원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7천만 원 내고 여기는 싱글도 7명이 사는데 50명 중에 7명이 싱글이에요. 싱글도 사는데 싱글들은 25만 원만 내고 월 25만 원만 내고 이제 이게 싱글도 또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은 좀 더 냈고 적은 사람은 좀 덜 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뭐 토스트나 우유나 계란 후라이 해서 이제 출퇴근할 사람, 등교할 사람 이런 식으로 간단히 보내고 점심은 남아있는 사람만 이제 간단히 냉장고에 꺼내서 비빔밥 같은 거 해먹고 저녁을 전체 공동체 식구가 같이 해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식비로 월 그 1인당 10만 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 어떻게 서울 같은 세계적인 물가 수준이 이렇게 비싼 데서 10만 원으로 그렇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50명분을 해 먹으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50명분을 해 먹고 또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뭐 배추고 뭐고 다 몇 단씩 사기 때문에 싸기도 하고 특히 비용도 그렇게 생활비도 엄청나게 개인이 각기 사는 것보다도 같이 공동체적으로 살면 생활비도 훨씬 더 몇 배로 절약이 될 뿐만이 아니고 특히 여성들이 너무 좋아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여성들은 뭐 저기 어찌 됐든 간에 부엌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니까 힘들고 그래서 다 요즘은 외식 해버리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외식 싫어하면 또 집에서 부엌에서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주일에 당번을 한 번만 부엌에 내려간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서너 명씩만 부엌에 내려가고 나머지 6일은 부엌에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밥만 먹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외부에서 여기서도 뭐 의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외부에 직장 많이 다니고 이제 외부에 직장이 없고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데 뭐 자기들 홈스쿨에서 홈스쿨 교사도 몇 명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애들 키우자 그러니까 안에서 그 고용을 많이 창출하기도 하는데 그 적은 5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나를 부엌에 고용해 주라 월 200만 원만 주고 해서 이 사람은 나는 그래도 이 안에서 다른 데서 4, 500만 원 받은 것보다 이 안에서 200만 원 받고 이 안에서 사는 게 나는 해피하다 그래 그 사람만 고정 멤버로 식당으로 하고 다른 사람은 3명만 당번이 이제 저녁마다 두세 시간 전에 내려가서 당번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번 외에는 완전히 프리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당번 하는 날 외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든 댄스를 치든 노래를 하든 뭐 악기 연주를 하든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리하게 하니까 공동체로 살면 애들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또래들이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고 그 여성들이 그렇게 너무 좋아하고 얘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요즘 얘들 혼자 키우다 보니까 얘들 너무 이제 혼자 돌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이모, 삼촌, 언니, 오빠가 50명이니까 너무나 이렇게 사랑을 받고 너무 해피한 거예요. 너무 해피하고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명절 때 되면 뭐 저번에 알프스로 이제 3박 4일 여행을 가던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건물 안에는 50명이 살지만 그 주변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까지 해서 멤버들이 80명인데
80명 중에서 79명이 저번에 알프스 여행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도 그날 아침에 회사에서 급히 호출해가지고 취소해서 못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같이 80명이 움직일 수 있느냐고 한겨레 신문에서 저기 가자면 10%도 참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다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조직에 단맛이 있으면 그런다더라고요. 아, 평생 나는 조직의 쓴맛만 봐가지고 이게 참 이게 그랬더니 조직의 단맛이 뭔지 좀 맛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게 대단해. 자기들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각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원불교 같은 데는 위계가 딱 정해져 가지고 수행을 향해서 가니까 굉장히 저는 아주 존경하고 훌륭한 이게 법을 짜놨다고 보는데, 이런 데서 여하튼 이렇게 잘 되는 공동체들은 다 비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그냥 물론 모여서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지만 또 사람이 싸우고 또 갈등을 일으키면 또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싸우고 지지고 볶고 미워하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잘 살아보자고 모이는 거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고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까 브루도프에서도 뭐 이제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법이 하나가 있다면은 뒷담 안 까는 거, 뒷담화 까지 않는 것이 유일한 법인데, 근데 뒷담화 안 까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을 동양식으로 참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용기 있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것이 그 사람들 법인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심리 상담을 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독교 공동체인데 기독교적인 색채도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교회로 처음에 그 공동묘 경희대학생 공동묘가 시작했을 때는 교회로 시작했는데, 이 박민수 목사가 자기는 이제 목사라고도 부르지 말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해보니까 이게 모여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교회더라. 예배 보고 맨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 모여서 항시 인문학 공부를 합니다. 자기들 모여서 세미나식 예배 없애버렸어요.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교회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교회다고 완전히 패러다임을 완벽히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이제 박민수 목사인데 이제 서울농대 나오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이제 원래 심리 상담 전공자인데 자기 부인하고 이 사람도 전부 다 심리 전문가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늘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심리 상담에 아주 프로 수준이 된 사람이 7, 8명이 된 거예요. 7, 8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공동체원들 50명은 전부 다 멘토가 있어요. 멘토. 카톨릭식으로 대부가 있어요. 대부가. 그러니까 자기들 고민이 있을 때는 너무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가족 간의 문제에서 갈등이 다 비롯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모한테 얘기 못할 거, 옆에 언니 오빠한테 얘기 못할 게 있으니까 누군가한테 멘토를 정해가지고 멘토한테 늘 심리 상담을 받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받으니까, 심리 상담을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속에 이렇게 걸리는 거라든가 딱 꽁에 있는 것이 다 풀리다 보니까 겉모습이 너무나 보면은 이게 뽕 맞은 모습이에요. 뽕 맞은 모습.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언니 오빠, 이게 사람들이 봐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들이 제일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얘가 하나였는데 얘 키우다 보면은 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심심하잖아요, 심심해. 역시 교우님들은 저 핵심을 빨리 파악해서, 얘도 안 낳아보셨으면서 이렇게 잘하시니 교화가 얼마나 잘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낳아보신 남자 교우님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야. 얘를 봐봤어야 말이지. 얘를 봐보면 얘가 뭔 소리를 하는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심심해. 야, 소금을 한 방울 퍼줘? 맨날 심심해. 맨날 심심해. 입에 달고 살잖아. 심심하다고. 그런데 저기 가면은 얘들은 심심해서 진짜 불쌍하거든요. 얘들이.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봐준다고 맨날 봐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코드가 맞아야지. 얘들이 더 심심하지. 더 심심하지. 노인네들하고. 노인들은 자기들은 뭐 이쁘다고 봐줄지 모르지만 뭐가 코드가 맞아야 같이 말이 통해야 놀지. 얘들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지금 또래를 제일 좋아해요. 또래를 또래들을 노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또래들하고. 엄마를 좋아하는 것도 젖먹이 때 좀 어렸을 때 얘기죠. 또래를 제일 좋아하잖아. 또래들 제일 좋아하니까 또래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얘들 부모들은 평일날 죽도록 일하고 토요일날 한번 쉬려고 집에 가면은 또 얘들하고 놀아주고 하느라고 진짜 진이 빠지고 미치죠. 그러니까 얘를 요즘 안 낳게 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요즘 같은 자본주의 경쟁시대, 힘든 시대에 너무 삶이 소진되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아무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는 여성하고 애들만 좋은 것이 아니고
저 같은 남자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제가 할 텐데, 참, 저도 어렸을 때, 그 서울 같은 데서는 애 키울 때 보면은 제일 하는 게, 이 수도권 2천만 중에서 급할 때 내 애 하나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내 급할 때 애 맡겨놓고 어디 좀 회사가에서 급비 호출하면 좀 가고 해야 되는데 누구 이렇게 인간은 많은데 내 애 하나 맡길 데가 없잖아요. 믿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얘들이 이렇게 지천으로 이렇게 많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놀고 또 주말에 되면은 그 봉고차 한 대로 아빠들은 두세 달에 한 번만 당번을 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봉고차 한 대 운전사만 필요하면 돼요. 같은 또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이 또 동생들 봐주니까 지들끼리 가면은 어른은 한 명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얘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아빠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빠는 더 좋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그 애 키운다고 삶의 에너지가 소진이 안 되니까 훨씬 행복도는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의 이렇게 장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많이 낳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은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좀 이렇게 한 집처럼 이렇게 사는 거고 성미산 여기 마포 성미산 같은 데는 여기는 이제 2층만 커뮤니티 공간을 놓고 여기서 2층에서 밥만 같이 먹고 애들 같이 키우고 공부 모임 같은 걸 하고 3층부터 7층까지는 아파트나 빌라처럼 똑같이 한 층에 두 가구씩 이렇게 따로따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그런 게 맞아요. 그런 게 맞으니까 공동체라고 그래서 아까 은혜 공동체처럼 100%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제 프라이버시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사람들하고 24시간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5대5라든가 6대4라든가 7대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중 5끼 저녁만 같이 먹는다. 주중 저녁. 그중에 그리고 이제 어떤 공동체는 주중에 5끼도 너무 많다. 2끼만 같이 먹자. 그리고 한 끼는 뭐 철학 공부를 한다든지 일본어 공부를 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뭐 저녁부터 저녁에 맥주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 이렇게 사는 것은 각자 또 2층부터 위에까지는 따로 살고 1층 커뮤니티 공간에서만 같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아예 안 보고 사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고 사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꼭 여기는 그러니까 독신 교무님들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독신 교무님들은 오히려 원로원도 있고 그러니까 뭐 혼자 외따로 떨어져 가지고 방치될 일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혼자 남게 되거든요. 결국은 부부가 산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앞으로 시대는 자식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요즘도 그러지만 다음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자식하고 제 자식이 저를 모시라고 눈꽃만큼도 기대를 조금 기대를 합니다만 기대할 수 없죠. 다음 세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설사 부부라 하더라도 결국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40년째 혼자 사세요. 40년째. 결국은 한 사람은 돌아가시고 한 사람만 남게 되잖아요. 결국은 한 사람 20, 30년 이렇게 사는 경우는 부지기수인데 그런 삶은 앞으로는 죽고 싶어도 일찍 죽지도 않는다는데 100살 넘게 살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삶을 뭐 3, 40년, 4, 50년을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이렇게 살다 간다면 그 삶이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공동체적 보완이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꼭 막 이렇게 가족 있고 새끼 있고 이런 사람들만 공동체적 삶이 아니고 싱글들이거나 뭐 성소수자들이거나 성미사는 다 이제 싱글들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공동체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보완이 필요하고 서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봐주는 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꼭 뭐 자식들 키우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완책으로서 이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공동주택도 24시간 같이 붙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2대8로 하든지 3대7로 하든지 프라이버시와 공동삶을 적당히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조율하면 된단 말이에요. 집 설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성미산 같은 데가 그런 식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도 이 사람들도 십몇 년 전에 공동 육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나 혜택을 살고
이게 함께 삶이 이렇게 특징이 있더만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그리고 쓸데없는 소진의 대부분을 핸드폰에다 시간을 뺏겨버리고 아니면은 TV에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대면 접촉, 공동체의 삶을 하다 보면은 사람하고의 관계가 즐겁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핸드폰을 공동체는 거의 대부분 잘 안 하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TV를 9집 중에 한 집만 놓도록 했더라. 한 집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한 집에 모여서 다 TV 봐. 레슬링이고 축구고 연속극이고 여로 이런 거 할 때 다 이제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이런 식으로 한 집만 놓고 이런 식으로 그 보고 모여서 주말에는 늘 모여서 TV를 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밌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들이 이 드라마에서 여기 이 드라마가 한 1년 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그 유동근 나오고 이게 뭐 아빠가 유동근이었던 것 같고 얘 동생이 이 집 딸이더라고요. 이 탤런트가 저번에 열혈 사제에서 그 형사 잘하는 형사로 나온 그 이쁜 탤런트가 이 집 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사는 애가 나오니까 모여서 이 드라마를 항상 모여서 같이 보던데, 이렇게 보던데 이제 여기서 자란 애들도, 자란 애들이 이 공동체의 삶이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이 집 딸은 이 탤런트는 자기 부모가 이혼했더만요. 이혼하고 엄마하고만 살았는데도 자기는 그 상처가 없다. 그러니까 다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삼촌들이 아빠같이 역할을 해주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설사 엄마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 집이든지 문 열고 들어가면 됐고 항상 이렇게 삼촌 이모들하고 옆에 같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이랬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렇게 상처가 없었다. 그렇게 커왔지만은 다른 데서 살았으면 상처가 있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란 애들은 나중에 전부 다 이 집을 자기한테 물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 자식들이. 그래서 여기서 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우리 늙어서도 같이 살자고 평창에다 지금 공동체 마을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평창에 이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자식들한테 뺏기게 생겼으니까 자식들한테 살게 놔두고 우리들은 이제 늙어서 퇴직하면은 평창에서 살자고 평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이렇게 같이 삶을 이제 행복하더라. 여기도 굉장히 신촌 그 연대 주변 서강대 이화여대 주변이니까 거의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이 사람들 중심으로 그때 만들어진 건데 전부 다 공부하는 사람들 얘들 독박육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공동육아로 시작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모이면 명절도 같이 세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면 각기 따로 살지만은 이 커뮤니티 공간에 모여서 같이 설도 같이 세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는 맨날 핸드폰이나 보고 그러면은 핸드폰이라는 것은 자본에 다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설날 되면은 며칠 뒤에 이제 설날 되면은 전부 다 노란색 지폐를 이제 전부 다 세뱃돈 주는 걸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자본이라는 것은 적어도 세뱃돈을 주려면 노란색 정도로 배춧잎 정도는 둬야 된다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해야 소비를 촉진시키거든. 계속 소비를 촉진시켜 자본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뒤에서 다 네이버나 구글을 조종하는 게 전부 다 자본인데 소비를 촉진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현혹당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적 삶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1,000원 이상씩 주는 법이 없어. 딱 1,000원으로 딱 상한선을 딱 해. 그래도 좋았다고 헬렐레 좋아해. 세상 물정 모르고 애들은 1,000원만 받고도 좋다고. 핸드폰을 잘 안 하니까. 핸드폰을 안 하니까. 딱 1,000원으로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물건도 다 나눠 쓰고 캐리어까지 서로 이제 나눠 쓰고 그러니까 캠핑도 오고 뭐고 따로 사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나눠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활비도 엄청나게 절약되고 이런 식으로 삶이. 그리고 이제 꼭 공동체라 그래서 전체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주로 모여서 이제 저녁에도 분위기를 보면 이게 부부싸움 한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남편 애들 재워놓고 니들 다 내려와 10시에 모여 해가지고 소주 한 잔씩 먹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가정 문제까지 다 해결해주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럼 남자들끼리만 3박 4일 국내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잘하더라고. 그래 아주 만족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 수유동이 이제 밝은 누리인데 밝은 누리는 여기는 이제 그 한 건물에 아까 성미산이나 은혜공동체처럼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마실을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거리 300~400m 이게 빌라촌인데
빌라촌들의 각기 따로따로 살면서 그 가운데다가 공동 식당 놓고 공동 카페 놓고 공동 자기들의 홈스쿨 초등학교 놓고 공동 유치원 놓고 그걸 중심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각기 사는 것은 따로따로 저 빌라 3층, 저 빌라 4층, 저 빌라 1층에서 따로따로 모여서 살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살면서도 아주 너무 이렇게 친밀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최철호 목사라고 저하고도 이제 가까운 게 지내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 만든 공동체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 다니고 저녁에 이제 돌아와서 공동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 엄마인 것 같지만 지 엄마도 아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밥 먹을 때도 애 키울 때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애 키울 때는 자기 이 삶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먼저 먹은 사람이 늦게 직장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은 얘 엄마 편하게 밥 먹어. 얘는 내가 보듬어 줄게. 그러면서 얘는 이게 익숙하니까 다른 이모 품에 앉아가지고 이게 다른 다 이모라고 부르니까 앉아 이렇게 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편하게 또 하고 이제 또 끝나고 카페 가서 또 커피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 키운다고 삶이 소진돼가지고 나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얘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적 삶에서 그걸 다 보완을 해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수유동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시골에서도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100명은 강원도 홍천에 내려가서 사는데 강원도 홍천에 내려가서 이게 이제 그 최철호 목사고 이 양반인데 이게 이제 최철호 목사고 엄청나게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온불교 공부도 한번 해보라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저하고도 친한 우리 또 김정 경유하고도 친한 우리 법인 스님도 모시고 하고 또 기세춘 생 묵자도 모시고 가서 이 사람들 공부를 했어요. 저도 강의를 한번 하고 여기서 이 공동체에서 이제 강의도 했는데 이 사람들 기독교에서 불교도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개방적이고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자기들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배우기도 하고 자기가 재능이 있으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또 배울 것은 다 들어가서 수업도 듣고 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떤 태극권 수업이다. 그러면 태극권 수업에 얘들 부모는 얘 또 지 아빠도 아니야 또 얘는 나는 얘 아빠지. 그러면 이제 지 아빠는 지금 태극권 수업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일상적인 부모 같으면 애들 보느라고 니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은 것도 못해. 이렇게 좋은 강연했는데 강연도 못하고. 또 이런 식으로 서로 삶이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게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또 누군가 봐줄 사람이 있으니까 얘 수업 들어가면 수업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얘도 봐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공유하는 모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이렇게 서로 이런 식으로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기도 강원도 홍천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농 상생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시골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원도로 발령을 많이 내가지고 선생들도 한 10명이 되는데 선생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또 그 세무사 출신은 홍천읍에다가 세무사 사무실도 내고 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여기 서석 면 소재지에다가 중개사도 하나 차리고 서석 면 소재지 중학교 앞에다 떡볶이집도 하나 내고 목공 교실도 내고 자기들이 노동을 시골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시골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흑손이라는 자기들이 직접 여기도 다 지었어요. 저걸 그렇게 짓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흑손이라는 5명은 흑손이라는 목수가 돼가지고 목수 건설업체도 자기들이 하나 만들고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걸로서 충분히 조금 벌이가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다. 자기들이 그 공동체에서 삶을 창출해 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한 100명은 저렇게 내려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이가 제일 크고 지금 잘 되고 있고 아주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공동체는 얘들이 뭐 어려서부터 여기도 브루도프 공동체처럼 노동을 어려서부터 얘들이 다 김장이고 뭐이고 다 하고 여기 텃밭 이런 게 가꾸는 것도 텃밭 농업 과목 중학교 생동 중학교인데 그 공동체 안에 텃밭 가꾸는 것도 얘들이 뭐 한두 평 가꾸는 게 텃밭이 아니고 거기에 100명이 먹을 부식을 다 제공하는 게 그 학기의 생활 자기들의 농업 수업이에요. 수업이 다 자기들이 중학생들이 다 제공해야 돼. 그리고 목공 수업 시간에는 어디 계집 한두 평 짓는 것이 목공 수업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숙사 한 동을 짓는 게 그 학기의 목공 수업이에요. 벌써 중학생들이 벌써 집까지 다 지어버리니 얼마나 애들이 야무져져요. 지들이 살 집을 저런 식으로 한 학기 수업 과정에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런 식으로 설거지고 뭐이고 서렀을 때부터 다 자기들이 하고 그러니까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공동체들의 특색은 애들이 이제 묵자 기세춘 선생님도 이제 저하고 워낙 친절해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강의를 한번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묵자도 작년 1년 동안 묵자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물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공동체는 30년 동안 이렇게 잘 되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가치관이 분명한 데가 잘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가치관이 이게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묵자를 공부했다. 그럼 묵자의 겸에 우리 내면에 다 폭력성이 있는데 우리 내면의 폭력성을 다 들여다보고 내가 저 인간이 미워 죽겠는데 저 인간만 세상에 없으면 나 세상에 낙원인데 하면서 그 내가 저 인간에게 품는 증오심과 이런 폭력성을 다 들여다보고 이런 것을 현실에 살면서 녹여내서 이것을 자기가 그것을 철학을 만들고 이거 지켜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일이 뭐 그 욕망대로 삶은 공동체적 삶을 욕망대로 해가지고는 공동체의 삶이 실현될 수가 없고 각기 백인백색으로 요즘은 다 개성도 강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부를 치열하게 합니다. 치열하게 해서 어떤 가치관이 딱 정해지면은 예를 들면 가치관이 아까 늑대 얘가 녹기 산맥을 넘어갈 때 가장 느린 A의 속도에 맞춘다고 자기가 가치관에 느린 약자의 속도에 맞춘다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그러니까 딱 가치관이 정해져 있으면 더 이상 그걸로 시비를 할 게 없거든요. 빨리 가야 된다, 시속 몇 킬로로 가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더 죽을 일이 없거든요. 이미 원칙이 분명히 가치관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강연 시간 끝나고 저녁 회식하는데 이 동네에서 몇 분이 와가지고 저녁 회식만 하려도 여기서 메뉴를 정할 때도 전부 다 각기 10인 10색이어가지고 전부 다 각기 먹고 싶은 것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말빨이 세가지고 그 사람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공짜로 먹으면서도 뒤에 가면서도 이거 나는 먹지도 않은 돼지고기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서로 이제 미워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원칙을 딱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의 원칙은 가장 약자의 입맛에 정한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가장 노약자가 있다든가 어떤 분이 그분의 입맛에 정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시비할 일이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치열한 공부를 통해서 철학과 가치관이 분명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 시비 걸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철학과 그런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들레지 철학도 1년 동안 막 들고 파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장사미사 필부 필녀들이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식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이렇게 그룹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치열하게 1년 전부터 사전 준비해가지고 한 명이 전문가 수준으로 이미 앞서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장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점점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서 수준을 끌어올려가는 그래서 일상에서 그 가치관을 적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아주 치열하게 그러니까 그냥 잘 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치열한 공부를 통해서 탐구를 통해서 철학과 가치관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밝은누리 같은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파주 교합 문발동인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보통 이제 그런 그 공유주택이나 이런 코하우징하고 달리 여기는 이제 기존의 마을도 공동체성을 강화하면 어떤 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두 개 마을인데 파주 문발동에 여기는 이제 새로 그 신도시가 별로 이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별로 못 해가지고 마을 문화센터나 사랑방 이런 것도 없이 엉터리로 해놔가지고 이게 이제 놀 공간도 없고 모일 공간도 없는데 여기에 이제 한 분이 여기는 성공의 그 신부님은 또 교무님처럼 결혼하잖아요. 이분이 성공의 신부님인데 이게 뭐 성당인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인데 이분이 이제 1층에다가 누가 버리고 간 탁구대기 하나를 이제 주다 놓고 우리 동네 사람들 놀 데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탁구 치면서 놀 사람은 놀아라고 이렇게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탁구 한 사람씩 치다 보니까 우리 동네 탁구모임 우동탁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또 여자들도 와서 막 이제 부인들도 와서 왜 남편들만 놀아 그러면서 부부탁이 만들어지고 애들도 와서 또 아동탁이 만들어지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금요일날 와서 또 그 불금탁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탁구대 하나로 우연 발생적으로 이제 모임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다음에는 냉장고에서 그 요리도 하나씩 반찬도 하나씩 갖고서 모입시다. 그랬으면 탁구 치고 나서 포트럭 파티도 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탁구대 하나로 온갖 진짜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우연하게. 그러니까 이 마을을 저한테 소개한 사람이 한기영 씨라는 저 한겨레 신문의 여론 센터장인데 그래가지고 이 마을이 엄청나게 떠가지고 KBS 그 다큐 3일에
한 4, 5개월 전에 나왔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올 텐데. 그 이제 여기서 뭐 온갖 공부 모임, 철학 모임도 하고, 인문학 공부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탁구대 주변에서 포트럭 파티 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노래도 부르자. 그래서 파노라마 합창단이라고 파주에서 제일 유명한 합창단이 됐어요. 그래서 온갖 뭐 야영도 하고 뭣도 하고 이제 모임이 뭐 동호회가 엄청나게 만들어졌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친구는 박사하고 자기 남편은 교수인데 지금까지 그 공부만 하고 애도 안 낳고 50살 거의 되도록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먹물인데 그런 식으로 살아오다가 여자들이 한 50살 되면 이제 자궁 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뭐 이제 병원에 가니까 도려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진 않고 이제 신문사 휴직을 하고 동네에 갔더니 자기는 그 옆에 아파트에 사는데 옆 동네를 가봤더니 탁구대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노니까 자기도 이제 거기 가서 맨날 가서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놀았더니 뭐 자기도 이제 이거 달리기 모임도 하고 낚시도 하고 뭐 온갖 이제 인문학 공부 모임도 하고 같이 8개월 동안 재밌게 놀았을 뿐인데 병원에 갔더니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분석은 또 잘하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 그 칼럼도 잘 쓰는데 한경 씨라고 분석을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느냐. 자기는 평생 직장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딱 폼 재고 이렇게 모임도 물론 많이 했지만은 폼 재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긴장하는 모임이 아니고 여기서 생얼로 화장도 안 하고 핫팬츠를 입고 그냥 저 팬츠 차림으로 핫팬츠 입고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평생 쓰지 않던 근육을 쓰면서 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전혀 그러니까 어떤 근육이 쓰던 근육 긴장감 때문에 그 병도 왔는데 그걸 전혀 쓰지 않던 근육을 쓰면서 살다 보니까 병이 나은 것이 아니냐. 또 분석은 잘하시더라고 또.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병이 나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모임들을 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그냥 모여서 그냥 놀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을들도 치유가 돼야 돼. 치유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재미있는 또 치유 모임이 있어요. 치유 모임이 밤 10시 이후에 부인들끼리만 여자들끼리만 남편하고 애들 재워놓고 10시 넘어서 금요일 날 모이는 모임이 천불퀸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천불퀸이 이제 평생 그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을 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제 얘기를 썰을 먼저 푸시는데 뭐라고 그분이 이제 평생 남편하고 애들 때문에 천불난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털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천불이 난 얘기를 이제 하면은 평소에는 교당에 찾아가면 교우님이 그래도 네가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냐 그래서 속이 터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인들끼리만 같이 모였으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이제 도박을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3천만 원을 날리고 와서 막 그래서 그 인간을 가만뒀어? 맞박을 갈겨버려야지. 그러면서 막 서로 그냥 응원해주고 공감해주고 막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속이 뻥 뚫려가지고 완전히 평생 자기들은 치유가 안 되는 것이 다 치유가 됐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요즘 현대인들은 제가 왜 인간을 불신하느냐, 관계를 힘들어하느냐, 엄마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된 30-40년 동안 우리가 그 돌봄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간에 대한 불신이 우리 깊이 무의식에 박혔는데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언제 저 인간이 내 뒤통수를 칠지 몰라 하면서 우리는 전부 다 무의식에서 인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과 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 화통하게 이렇게 밤새워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터지다 보면은 야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통하면 이게 천국이 열려버리는 낙원이 열리네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정의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불신의 무의식의 데이터가 한순간에 이렇게 딱 뒤집히는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야 이게 공동체가 잘 되더라고요. 저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남한산성 그 아래 농골 마을인데 저기에 이제 서울에 86년 88년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 앞두고 서울에서 이제 그 무허가 판자촌이 워낙 그때는 많은 시절이었으니까 외국인들한테 창피하다고 한꺼번에 다 철거해가지고 저 마을에다가 6,000가구를
빽빽하게 10평짜리 빌라를 4층짜리 가장 밀도 있게 좁게 이렇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너무 오래도 됐고 낡고 비좁고 하니까 얼마나 살기가 옹색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살기 싫어하는 말인데 윤수진 씨라는 이제 사회운동가가 이사 못 가고 있으니 어차피 이 마을을 우리부터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 해가지고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데 윤수진 씨라는 이 친구가 아이 진짜 우리 이 교무님 픽업 해가지고 교무님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야문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마을을 이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자기 다 초등학교 동창들이고 언니 오빠들이니까 모아가지고 이제 두목회라는 걸 정해가지고 목요일날 모이는.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 모여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우리는 각기 마을로 흩어져가지고 골목에 흩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골목에 그냥 신문지 깔고 앉아서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의견을 한번 다 허심탄회하게 같이 들어보자 하면은 이 마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이 마을에 대해서 물으면 이 마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 있어? 이 귀신 나올라면 마을 그러면 이 마을에 죽지 못해 이 마을에서 사는 거지. 이 마을은 희망이고 뭐이가 아무것도 없어. 이 마을은 빨리 떠나는 게 상책이야. 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앉아보세요. 그러고 그래도 이왕 이사 못 가고 있으니까 이 마을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이 마을에서 좀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마을에 그래도 뭐 사랑방이라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뭐라도 우리 마을에는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에 이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이 이제 청원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농골 마을 도서관을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이 마을 도서관은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그 운영하면 6시 땡 되면 다 퇴근해버리고 그 싼을 한데 여기는 마을 운동가들이 열댓 명이 운영을 하니까 자기들이 다 고용도 창출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마을 운동가들이 고용 창출한 고용만 해도 한 100명 가까이 돼. 이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다 자기들이 자체 이 아줌마들이 다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뭐 24시간 가동해. 온갖 프로그램을 다 가동하고 여기서는 이제 책상 이런 식으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바닥난방 다 해놓고 저녁에는 친정 어머니 시부모님 오면 다 여기서 그냥 자요. 여기서 자고 파티 열고 이런 식으로 집 비좁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은데 그냥 마을 도서관인데도 이런 식으로 마을 도서관에 온갖 이런 식으로 뭐 3, 40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재밌게 하고 온갖 뭐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떴다 홍반장도 이 윤수진 씨 형부인데 형부가 옥상에다가 목공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주변에 학교도 이제 5개가 있는데 애들이 약간 이제 좀 못 사는 동네이고 그러니까 우범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범 학생들 그 어르신들이 또 많고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애들 보면은 전부 다 눈을 흘겼는데 저것들이 뒷골목에서 담배 하나 피고 이러니까 전부 다 눈을 흘기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 치킨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얘들 다 불러다가 옥상에서 이제 목공을 가르치네. 목공을 가르쳐가지고 얘들이 이제 떴다 홍반장 프로그램, 얘들이 홍반장이 돼가지고 노인들이 1인 가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전기가 고장나든가 집에 창문 틀이 고장나고 해도 방치해놓고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냥 지내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얘들이 가서 이제 다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냥 얘들만 보면 지금 사죽을 못 쓰고 너무 이뻐가지고 얘들은 이제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하던 애들이 그런 식으로 어른들이 그냥 막 부처님 모시듯이 그렇죠. 자기 집 와서 고쳐주고 얘들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창틀도 고쳐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얘들도 완전히 뭐 다른 교화가 필요 없이 엄청 삶이 달라지고 어른들하고도 친해지고 이런 식으로 떴다 홍반장 프로그램도 하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디어를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장터를 엄청난 큰 장터를 열어가지고 하는데 아빠들은 아빠들끼리 장터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는 이제 카톡방에다 한 5천 명이 가입돼 있어요. 카톡방에 5천 명이 가입돼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을 사람 손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카톡방에 30초 만에 마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도시의 삶이라는 것은 이웃과 교통이 없잖아요. 서로 모르고 딱 창문을 닫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사는 건데 이렇게 사는 건데 선물 받겠다고 신청했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다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소통을 시작하는데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얘들도 또 남한산성 아래니까 학교도 운동장 경치는 좋고 좋은데 다 공기도 좋고 하는데 얘들이 우리 동네는 가난한데 저기 아파트 사는 애들은 맨날 예공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이런다고 이제 애들이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마을 활동가들이 아예 캠핑 도구를 3, 40개를 아예 사가지고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하룻밤 캠프도 하고 남한산성 이 바로 옆이 남한산성인데 남한산성에서 3박 4일 시네마 캠프도 요즘 자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카톡방에서 하룻밤 캠프 참여할 사람 손들어 하면은 이것도 30분 만에 30초 만에 마감이 된다는. 그러면 이제 3초 만에 마감이 되면은 이제 당첨된 애들은 좋아라고 하는데 떨어진 애들은 또 징징댈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도 당첨 못했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당첨된 한 가구가 떨어진 3가구를 초청할 수 있어요.
떨어진 세 가구를 초청해가지고 이 좁은 데서 네 가구가 지지고 볶고 3박 4일 동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저녁에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고 뭐 해가지고 상품을 삼겹살 5근, 소주 한 박스, 맥주 한 박스 이런 식으로 상품을 주는데 그런 식으로 상품 줘가지고 만리장성 싸는 거예요, 이웃끼리. 이런 식으로 도시의 삭막한 삶에서 한데 살면서 얼마나 이제 가족들처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교화를 제가 보기엔 더 잘해요. 종교도 아닌데도, 아무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도 이 아빠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얘들이 무슨 뭐 옳은 걸 가르치려고 얘들이 하려고 그래?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아빠들이 아빠 장터에서 돈 벌어가지고 학교로 들고 간 게 당구다이. 당구다이 하니까 요즘은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옛날에 십몇 년 전에는 소통이 잘 되는데 진짜 시대가 하도 급변하니까 10살, 20살 차이 나면 딴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딴 나라 사람 서로 소통이 너무 안 돼. 근데 자기 아빠하고도 부모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애들이 당구대 하나 가지고 가니까 동호인 모임 줄 서 했대. 150명이 가입돼. 150명이. 그러니까 이 치면서 자기 아빠처럼 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소통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이 사람들이 아빠들 그냥 평범한 못 사는 동네 사람인데 교화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엄마들도 뭐 얘들 뭐 도서관에 어떻게 불러와 이렇게 껄렁껄렁 하는 애들을. 그러니까 아이돌 댄스 가르쳐. 아이돌 댄스 가르치다 얘도 막 모이고 이런 식으로 도서관에서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도 많이 같이 올려서 이렇게 홍반장 아까도 그것도 하고 목공도 하고 이것도 하고 굉장히 이런 것도 잘해요. 얘들하고도 어른들끼리만 노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농골 축제를 하면은 수도권에서 11월 달에 하는데 서울 대표적인 축제가 됐어요. 이것도 관공서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요즘은 뭐 축제고 뭐이고 전부 다 딴 사람 돈으로 정부 돈으로 전부 다 그냥 노는 건데 여기서는 자발성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10,000원씩 내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밌게 하도 축제를 하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노니까 아파트에서 맨날 저 사람들 못 들게 하라고 민원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부 다 같이 내려와서 논다 그래요. 너무 재밌게 하니까 재밌게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이 아이디어가 제가 보기에는 삼성 기획단보다 마을 활동가들의 아이디어가 좋아요. 왜 좋다 그러냐면은 이게 도시에 살면서 이게 이제 너무 싸늘하고 그런데 서로 소통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축제장에다가 큰 텐트, 이만한 텐트를 쳐놓고 닭을 100마리를 풀어놓고 이것도 이제 카톡방에다 닭 잡고 꽃게오 프로그램 할 사람 그러면 이거 30초 만에 마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명이 이제 닭을 잡으러 난리 피면서 이제 날아다니는 닭을 잡는 게임을 하는데 닭을 잡아가지고 잡은 사람한테 닭을 잡아서 이렇게 무슨 그 삼도 넣고 대추도 넣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닭을 잡은 사람한테는 계란 한 판만 주고 그렇게 그 닭을 잡은 동네 기부처를 선택했어요. 동네 기부처를. 그러니까 동네 기부처를 어떤 식으로 선택했냐.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나는 저 할머니가 자식도 아프고 우환이 있었는데 평소에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끓여드리고 싶었는데 내 사는 처지도 그러고 내가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했으니까 나는 저분을 정하겠소 하면은 마을 사람들의 이런 식으로 기부처를 전부 다 그분들에게 다 그게 삼도 넣고 대추도 넣어가지고 찹쌀도 넣어가지고 그분에게 딱 싸가지고 보내준단 말이야. 마을에서 보내주면은 도시의 이 삭막한 삶에서 자기 새끼도 잘 안 찾아오는데 소 한 마리 받은 것보다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정말 감동하는 거죠. 이 마을에 사는 데 보람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살기 싫어했다는 마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공영 주차장 위해서는 달밤 체조라고 밤마다 나와서 같이 체조하지. 김장도 전부 다 같이 해버리지. 마을 운동장도 다 갈아엎어버렸어요. 다 텃밭 가꾸느라고. 전부 다 같이 텃밭도 가꾸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벽화도 다 마을 다 칠하고 이런 식으로 마을이 이런 식으로 많이 달라지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약간 마을이 우범지대 이런 것 같아가지고 얘들 내보내기도 걱정되고 그래서 잘 안 내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제 농골 도서관에서 뭐 밤낮 얘들 늦게 들어가도 농골 도서관에서 저녁에 다 애들 돌봐주고 그러니까 숙제까지 다 봐주고 늦게 부모가 늦게 오면 떡볶이도 먹고 치킨도 같이 먹고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도서관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들이 만약에 우리 집 영희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게 집 나간 지 지금 3시간이나 됐는데 얘가 연락도 없고 어디 갔을까 하고 이제 카톡방에 딱 보내면은 카톡방에 딱 올리면은 30초 만에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진까지 같이. 야, 네 새끼 지금 여기서 아이스크림 빨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동네가 약간 공동체성 이렇게 돼가지고 동네가 이 농골 마을이 공동체적 이렇게 걱정할 게 없는 이런 마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골 마을조차도 정말 이렇게 낙원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 교무님들이 만들어가는 그 마을은 얼마나 멋져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멋진 마을들을 곳곳에서 멋진 회상들을 다 펼치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